저희 이제 본격적으로 부동산 투자를 시작할 거잖아요. 오늘 제가, 음, 어, 저희의 첫 임장지를 어디를 할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해요. 아, 공부 의욕 뿜뿜. 첫 임장지는 지금 제가 오늘 제목에 세 군데밖에 안 달아놨잖아요. 부동산, 광명, 동탄, 용인. 여기에다가, 광명, 지금 세라세님이 궁금하다고 하셨던 고향 입지까지 오늘은, 네. 오늘은 제가, 네 군데를 분석을 한 다음에, 음, 12월 14일이었나요? 12월 14일 저희의 첫 번째 임장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결정을 할 예정이에요. 그리고 제가 또 알려드렸다시피 저희의 부동산 임장은 강 과장님과 함께 합니다. 마침 또 관 과장님께서 부동산에 엄청 관심이 많고 앞으로 또 부동산을 배우고 싶다고 해가지고 함께 콜라보로 진행해 볼 예정입니다. 네, 저도 되게 기대가 돼요. 그동안 저희가 금융 투자만 하고 부동산 투자를 못했었는데 제가 다들 좋아하실 줄 알았죠. 강 과장님은 인기가 너무 많아. 아, 그래서 저희가 음, 첫 번째 임장을 가기 위한 집지를 분석해 볼 예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인 부동산 얘기를 해볼게요. 지난번에 저희가 굉장히 두루뭉술하게 어떻게 보면은 전반적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했었어요. 분양가 상한제에 관련된 건데, 분양가 상한제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왜냐? 입주 물량이라든지 다양한 시장적인 요소를 분석했을 때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전적으로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에 관련된 얘기였거든요. 근데 사실 그 부동산은 굉장히 지역적이기 때문에, 어, 굉장히 쪼개서 좀 미시적으로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다고 한 지역 네 군데 중에서 어디를 갈지를 분석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지난번 제가 부동산 얘기할 때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 거는 1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게 한 2, 3주 된 것 같아요. 2주 전이었나? 3주 전이었나?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첫 번째 요소는 뭔가요? 와, 은성님, 수요와 공급, 큐트님, 네, 기롱님, 교통, 둘 다 맞습니다. 하지만, 어, 제가 말씀드렸을 때, 저희 4기 멤버 드디어 나타나셨어요. 사람들 다 궁금해하는 장준영님. 네, 맞습니다. 역시 제가 이렇게 일요일 밤마다 여러분들한테 이런 특강을 하는 보람이 있어요. 한 번 얘기한 거는 정말 깨알같이 기억하고 계시네요. 다 맞는 얘기 해 주셨고요. 근데 제가, 뭐라 그럴까요? 저희가 1차적으로 가장 직접적으로 1차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는 제가 지난번 특강에서 수요와 공급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물론 기록님 말씀처럼 뭐 교통이라든지 뭐 지하철역 물론 이런 것들 다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1차적이지는 않아요. 왜냐면 그게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치기까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제가 부동산을 분석을 할 때
가장 먼저 하는 거는 향후 3년간의 입주 물량을 분석하는 거예요. 첫 번째 저희가 할 일은 뭐 학군? 뭐 그런 것들은 근데 입지적인 요소기 때문에 아주 장기적으로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직접적으로 2, 3년 내에 영향을 미치진 않아요. 근데 직접적으로 2, 3년 내에, 향후 2년 내에 가장 확실하게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건 수요와 공급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는 광명 지역의 입주 물량을 한번 분석을 할게요. 최근에 저희 멤버 중에 한 분이 광명 지역에 투자를 하셨어요. 제가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인지는 모르겠는데, 광명에 투자를 하기 전에 향후 광명의 입주 물량이 얼마인지를 조사를 하고 투자를 하셨나요? 기롱님? 향후의 광명 지역에 그 입주 물량을 조사를 하셨나요? 기롱님은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향후 3년 내에 광명 지역의 입주 물량이 어떻게 되나요? 내년에 입주 폭탄이요. 네, 맞아요. 내년에 2020년에 입주 물량이 엄청 늘어나요. 네. 제가 여러분들한테 광명 지역에 기롱님 그 광명 지역에 내년에 입주 물량 폭탄인 거는 어디서 조사하셨어요? 부동산 지인? 재개발 때문에. 네. 일단은 제가 미경님도 광명 지역에 사시는구나. 아니요. 제가 광명 지역의 입주 물량을 그래프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보시면 여기 보이시나요? 광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수요량 대비 입주 물량이 2배로 많아요. 그런데 2021년이랑 2002년은 일단은 수요 대비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죠. 광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그래프로 보면 기록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내년에 네, 그쵸. 지금 보면은 일단 내년에는 그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것보다는 2배 정도 많은 입주 물량이 쏟아지지만 2021년과 2022년에는 수요량 대비 공급력이 줄어들어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광명시에 어느 지역에서 물량이 많은지를 보면은 일직동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물량이 굉장히 많아요. 네. 일단 광명 같은 경우에는 네, 이주수요 재개발 때문에 네. 일단은 그리고 이제 동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우리가 오늘 분석할 지역은 네 군데 지역이에요. 광명, 동탄, 용인, 고양. 일단 광명 지역의 입주 물량을 분석을 했는데 내년에는 물량 폭탄이지만 그 뒤에 2년간은 향후 2년간은 물량이 조금 네, 일직동이 KTX 근처죠. 네. 그리고 이제 동탄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동탄은 사실 크게 뭐라 그러죠? 관심이 있다고 하는 분들이 안 계셨어요. 영실님이 동탄에 조금 관심을 보였는데, 동탄 같은 경우에는요, 어떻게 될까요? 향후에 입주 물량이, 동탄에 관심 있으신 분 있으세요? 나 동탄 관심 있다. 아니면 나 동탄 근처에 살고 있다. 없으신가요?
그러면 향후 2년 내에, 지선님 동탄에 있어요? 동탄에 있으신 분들 있으시군요. 동탄에 향후 입주 물량 아시는 분 있으신가요? 네. 동탄 지역 내에 향후 3년 내에 입주 물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GTX A라인. 네, 알겠습니다. 입주 물량 관련돼서 얘기 중인데 관심을 좀 가져주세요. 아, 은하수님, 반가워요, 은하수님. 입주 물량이 적을 것 같다. 네, 동탄에 거주 중이신 분, 한 분 계십니다. 영실님은 입주 물량이 적을 것 같다. 네. 지금까지는 동탄 지역에 입주 물량이 적을 것 같다는 분들이 많아요. 올해까지만 있고, 네, 동탄에 계신 분인가요? 어, 향후 입주 물량은 많지 않은 걸로 알고 있다. DB 썸머님, 네. 근데 제가 팩트를 말씀드리면은요, 동탄 같은 기억에는 2015년 이후로, 동탄이 지금, 잠시만요. 구체적인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완전히 입주 물량 폭탄이었어요. 동탄 지역은 뭐 다들 가보신 분들도 있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 지역이 그렇게 아파트 수요가 많은 지역이 아니잖아요. 동탄에 지금 현재 딱 동탄 수요 정도 한 3,900채 정도가 일단 수요량이라고 봤을 때 2018년도에 입주 물량이 3만 6천 채였어요. 이 정도 되면은 동탄의 집값이 많이 떨어졌겠죠. 그리고 지난해에도 수료량은 4천 채 정도인데 입주량은 2만 천 정도였어요. 그러니까 동탄에서 원래 필요로 하는 것보다 공급이 5배 정도 더 많았었던 거죠. 더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올해가 이런 상황이에요. 그럼 더 중요한 건 이제 향후 3년 동안의 동탄의 입주 물량이겠죠? 네, 많은 분들이 그 동탄에 물량 공급이 없을 거라고 말씀 주셨는데 동탄은 앞으로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 제가 그래프를 또 좀 보여드리면 지금 내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면 나와 있지만 여기 있는 기업들이 지금 수요와 공급 그래프거든요. 이거는 부동산 지인에 가시면 다 볼 수 있어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수요량이 4,100채 정도인데 입주량이 8,242채 정도죠. 지금 보면 향후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이 예정이 돼 있어요. 아까 현격하게 광명하고는 입주 물량 자체가 차이가 나죠. 제가 봤을 때 이게 입주 물량 자체가 많다라기보다는 이 지역 자체의 수요량 자체가 적기 때문에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뭐예요? 넓잖아요. 그 지역 자체가. 화성시 아까 얘기했었던 화성시의 동탄역 근처 그쪽은 제가 또 이따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일단 동탄은 3년 내에 입주 물량이 많다라는 거를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디를 보죠? 이제 용인으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저희 은주님이 용인의 집값이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지금 맘 상한데 용인은 그러면은 앞으로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어떨까요? 용인에 계시는 은주님, 집값이 떨어져서 속상한 은주님. 앞으로 3년 동안 용인 지역에
입주 물량은 어떨까요? 아, 일단 하이닉스 생기는 거랑 아파트 입주 물량하고는 일단 조금 관계가 없고요. 아파트 입주 물량이라는 거는 아파트가 다 지어진 뒤에 공급이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공장 들어서는 거는 수요가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아, 은하수님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용인 지역에는 입주 물량이 있을 것 같다. 요런 거 퀴즈 하니까 되게 재밌네요. 또 없어요? 앞으로 향후 3년 내에 용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어떨까요? 은주님 아까 오셨는데 답이 없으시네. 용인에 살고 계시거나 용인에 관심 있으신 분 없으세요? 기록님은 앞으로 3년 내에 용인 지역에 입주 물량이 있을 것 같다. 햇살의 흔적님도 있을 것 같다. 지선님은 아예 많을 것 같다. 혹시 용인 지역에는 공급이 없을 것 같다는 분 안 계세요? 김준영님도 하이닉스 얘기하는데 이게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쭤보는 거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많을까요? 적을까요?를 물어보는 거잖아요. 아파트 입주라는 거는 새 아파트가 공급되는 거거든요. 새 아파트가 공급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아파트를 막 짓고 있어야 되겠죠? 안 그러면은 막 분양을 했거나.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이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이 아파트 부동산 가격을 결정하는 공급적인 측면의 변수가 아니라 수요적인 측면의 변수예요. 아파트 입주 물량과 하이닉스 공장은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네, 그럼 다시 제 질문으로 들어가서 용인 지역은 입주 물량이 어떨까요? 라고 했는데 거의 모든 분들이 아, 거의 모든 분들이 용인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을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 제가 그냥 그래프를 보여드릴게요. 짠, 보이시나요? 용인 지역은 입주 물량이 수요량에 대해서 절반밖에 되지가 않아요. 여기 보면 내년에 용인 지역에 지금 입주 물량인데 1,500채 정도거든요.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적어도 한 5천 틀렸어요. 네, 틀렸어요.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한 1년에 한 5천 채 정도는 반전이죠, 반전. 그렇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향후 3년 동안 입주 물량이 굉장히 적어요. 그러니까 이제 용인 지역은 아까 보여드렸던 동탄하고는 완전히 정반대 상황이죠. 동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입주 물량이 많았어요. 근데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이 적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렇게 이제 일단 확인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4개 지역을 분석하는 거니까 일단 입주 물량만 저희가 좀 분석하고 넘어갈게요. 맨 마지막 지역, 맨 마지막 지역 고양이였죠. 자, 그럼 또 제가 퀴즈를 낼게요. 고양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입주 물량이 어떨까요? 세라세님의 관심 지역이죠? 이제 다들 말씀이 없으신가? 고양도 한번 찍어보세요. 은하수님, 이제는 고양은 없을 것 같다. 다른 분들은 어떠세요? 고양 지역은 향후 3년 내에 입주 물량이 어떨까요? 은성님 부족할 것 같다. 다른 분 한 분 또 많을 것 같다. 또 많을 것 같다. 입주 물량 폭탄. 음.
아, 부동산 기획하셨어요. 보면서 말씀해 주세요. 일단 그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요. 올해 입주 물량 폭탄이었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수료량이 한 5,300채 정도 되는데 올해 많죠, 올해. 그리고 올해 입주량이 수료량 대비 2배 정도 있었어요. 올해 입주량이 한 14,000채 정도인데 수료량이 한 5,300채 정도 되니까. 근데 내년에는 입주량이랑 수료량이랑 비슷비슷해요. 근데 내후년과 2021년 같은 경우에는 수요 대비 어 공급이 조금 적은 편이에요. 자, 향후 3년 내에 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입주 물량 폭탄이었어요. 여기 보시면. 그런데 내년, 내후년은 그나마 입주 물량이 줄어들죠. 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네 군데 지역에 입주 물량을 분석을 했어요. 그렇죠? 요 네 군데 지역의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 여러분들은 어느 지역에 투자를 하는 게 맞을까요? 1번 광명, 2번 동탄, 3번 용인, 4번 고양. 영실님은 용인. 또 다른 분들도 의견 주세요. 고양, 용인. 일단 용인과 그래도 광명 가고 싶다. 고양, 고양, 광명, 고양 또는 광명. 아무도 동탄은 안 해. 왜냐면 입주 물량이 많으니까. 4번 고양, 광명. 예. 자, 입주 물량만 놓고 보면, 사실 동탄은 안 나오는 게 맞아요. 왜냐면, 동탄 같은 경우에는 일단 물량이 많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고양 많이 찍고, 용인 많이 찍고, 그 다음에 광명 나오는 이유는 향후 3년 동안 그나마 입주 물량이 좀 적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보면 이것도 다 나와 있는 자료긴 한데 경기도 전체로 보면은요. 올해, 내년, 내후년까지 어 공급 과잉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2021년에는 경기도 지역만 놓고 보면 아파트 공급 초과예요. 근데 지역별로 봐야겠죠. 광명을 일단 놓고 보면 올해는 아파트가 부족했어요. 내년에는 광명의 공급이 과잉이고요. 내후년에는 부족해요. 화성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내년, 내후년 다 공급 과잉이고요. 용인 같은 경우에는 작년, 올해 공급 과잉, 내년, 내후년 부족.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는 적정했고, 올해 과잉이고, 내년에 적정하고, 내후년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도 보면 이렇게 다 나와 있거든요. 보이시죠? 이렇게. 경기도 다 공급 과잉인데, 내후년에 초과. 광명시는 내년에 과잉인데, 내후년에 부족. 화성시는 과잉. 용인시는 과잉, 부족. 고양시는 적정, 과잉, 적정, 부족.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일단 저는 어디를 들어가든지 간에 기본적으로 이렇게 입주 물량 분석은 해놓고 가야지 된다고 봐요. 이 입주 물량을 보면서
매수 타이밍과 매도 타이밍을 다 잡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 이것만 보면 사실은 완벽하지 않아요. 이것만 단순하게 그냥 수치적으로 공급이 과잉됐다고 해서 집값이 떨어지고 공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집값이 오르고 이렇게 단순하진 않거든요. 용인을 가야 할까요? 용인을 가야 할까요? 라고 말씀 주시는 거는 일단은 용인이 제 공급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입주 물량에 대한 사전 조사가 끝났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어요. 뭐냐? 네네, 맞아요. 그 입지 분석. 그러니까 아까 제가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뭔가요? 라고 여쭤봤을 때 수요와 공급 얘기도 나왔고 교통 얘기도 나왔고 그렇게 해요. 근데 1차적으로 수요와 공급을 분석하는 게 맞아요. 하지만 이제 이제부터 들어가는 게 입지 분석이에요. 입지 분석은 여러분들이 다 말씀하셨다시피 교통이에요. 뭐 제가 그때도 요즘에 가장 핫한 교통에서의 어, 이슈는 뭐죠? GTX 노선이죠. GTX 노선. 그러면 GTX 노선, GTX 노선. 지금 저희가 어디 네 군데를 분석을 하고 있어요? 광명, 동탄, 용인, 고양. 이 네 군데 중에서 GTX 노선의 호재 지역은 어딜까요? GTX 노선의 호재 지역이라고 하면, 그쵸, 동탄, 고양이 GTX 노선의 호재 지역인가요? 어, 동탄. 아, 일산 킨텍스. 음, 음, 잠시만요. 그건 이따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킨텍스 역을 한번 볼게요. 이 예정역 같은 경우에는 예정이 된 지역도 있고, 네. 음, GTX 킨텍스역. 네, 여기가, 네, 여기 들어가긴 들어가네요. 이 A 노선의 끝자락이 되겠네요. 네. 네, 맞아요. 일산에서 용인으로. 지금 이 네 군데 지역 중에서 대곡역과 삼송역. 음, 지금 GTX A 노선이 출발지를 보면 북쪽으로 보면 운정역에서 킨텍스, 대곡, 연신내, 서울역, 그 다음에 삼성역, 그 다음에 수서, 성남, 용인, 동탄 이렇게 지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저희가 보는 것 중에서 이 네 군데 입지 중에서 광명을 뺀 나머지 세 곳이 GTX A 노선의 교통 호재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근데 사실 지금 광명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 호재가 있어요. 어디죠? 기록 씨는 투자를 하셨으니까 잘 아시겠죠? 이 네 군데 입지 중에서 세 군데는 GTX A 노선이고, 광명 같은 경우에는
다른 교통 호재죠. 네, 신안산역. 네, 신안산역. 네. 그래서 이 같은 교통 호재가 있지만 약간 호재가 달라요. 근데 물론 이 신안산역도 교통 호재 중인 호재인데 제가 볼 때 이게 어떻게 보면 교통 호재로서의 GTX A 노선과 비교를 하면 조금 메리트가 떨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강남을 직접적으로 관통하지 않아요. 신안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 신안산역 같은 경우에는 지금 노선을 보면은 여의도에서 시작을 해요. 영등포, 도림 사거리, 신풍, 대림 삼거리, 구로 디지털역, 독산, 시흥 사거리, 석수, 광명, 그리고 쭉쭉쭉 내려와가지고 한양대까지 가고요. 그리고 또 다른 쪽으로 쭉쭉쭉쭉쭉쭉쭉 내려와서 여기가 어딨지? 국제 테마파크 이쪽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신안산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여의도가 굉장히 가까워지는 거죠. 호재는 호재예요. 근데 이 신안산역 자체가 강남을 직통하거나 강남을 연결하는 교통 호재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판단할 때는 교통 호재만 놓고 보면은 GTX A 노선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GTX A 노선 같은 경우에는 삼성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역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그 GTX A, B, C 노선 중에서도 사실상은 가장 핫하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서울역 쪽 근처에 보면 광화문이 있잖아요. 광화문에 강북 파이낸스 센터도 있고 굉장히 좋은 회사들과 외국계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단 말이에요. 근데 서울역에서 정작 이렇게 삼성으로 이어지는 그런 지하철역이 없었기 때문에 강북 쪽에 있는 외국계 기업 임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강남에 미팅 한번 잡으려 그러면 일 1시간씩 걸렸었어요. 근데 이렇게 GTX A 노선이 뚫려버리면 강북 지역, 광화문 지역 이런 지역들이 강남 가기가 훨씬 편해지는 거예요. 이제는 굳이 택시 타고 강남에 미팅하러 갈 필요 없다니까요. GTX A 노선 타고 바로 가면 되는 거예요. 교통 호재를 따질 때 핵심은 강남이에요. 강남을 지나느냐, 지나지 않느냐. GTX A, B, C 노선 중에서 강남을 지나지 않는 노선이 있어요. 뭘까요? 지난번 했는데. GTX A, B, C 노선 중에서 두 개 노선은 강남을 지나요. 삼성역. 맞습니다. GTX B 노선.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는 인천 송도에서 마석까지 이어지는 건데, 사실 이 GTX B 노선이 예비 타당성 예타 통과를 제일 늦게 했잖아요. 그건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강남을 지나지 않는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노선 같은 경우에는 예타 통과를 가장 늦게 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과정을 들어봤더니 GTX B 노선 쪽에서도 강남을 통과하게 하려고 노력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게 안 됐어요. 그래서 GTX B 노선 같은 경우에 보면 신도림과 여의도 그리고 서울역을 지나죠. 그리고 청량리를 지나요. 뭐 얘 같은 경우에도 뭐 안 좋아지는 건 아니에요. 송도에서 서울역까지 20분 만에 오니까 이것도 거의 혁명적이죠. 거의 혁명적이죠. 그러니까 신안산역과
GTX B 노선을 놓고 보면 사실상 여의도가 굉장히 좋아지는 거죠. 여의도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도 굉장히 입지적으로는 외딴 섬처럼 있었던 지역인데 오히려 교통 호재들이 더 늘어나는 거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봤을 때는 이 네 개 지역들 중에서 다 교통 호재가 있어요. 하지만 교통 호재에도 레벨이 있다. 그 중심에는 강남이다. 강남을 관통하는 교통 호재가 첫 번째이기 때문에 강남을 관통하는 교통 호재가 있는 지역을 먼저 보도록 할게요. 어,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제 강남을 관통하는 지역이 동탄, 용인, 고양이 있어요. 이 세 군데 중에서는 어느 지역이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고 저희가 첫 번째로 임장을 가면 좋은 지역이 될까요? 용인. 용인을 꼽았어요. 용인. 용인 되게 많네요. 고양. 어, 용인을 꼽으시는 분들은 왜 용인을 꼽으세요? 아까 우리가 입주 물량 분석을 했을 때, 어, 일단 입주 물량 자체가 향후에 용인 지역이 되게 적었고, GTX A 노선의 호재의 지역이기 때문에 두 지역으로 한다. 예, 그리고 또 일단 동탄 같은 경우에는 GTX A 노선의 호재이긴 하지만 입주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일단 빠진 것 같고 일단 굉장히 논리적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많은 분들이 GTX A 노선의 호재 지역이면서 입주 물량이 적은 용인 지역을 한번 볼게요. 그러면 용인 GTX A 노선이 어디에 생기는지부터 봐야겠죠. 용인도 엄청 넓잖아요. GTX A 노선이 용인을 지난다고 해가지고 용인 전체가 교통 호재 지역은 아니에요. 용인 지역의 GTX A 노선은 어디에 들어서나요? 구성역. 네, 구성역입니다. 네, 구성역이에요. 음, 제가 이 구성역 여러분들 그 용인에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구성역 인근이 어떤가요? 그 지역이 용인에서든 거기가 용인의 이렇게 좀 메인 플레이스인가요? 구성역 인근 혹시 용인에 계신 분 있으면 구성역 인근의 그 상태를 조금 설명해 주세요. 저도 물론 거기 가보긴 했는데 아무것도 없죠. 시골이죠. 네. 아파트가 언덕에 있다고 들었어요. 아, 네. 일단 그 메인은 아닌 것 같죠? 요즘에는 부동산 투자를 하기가 되게 쉬운 게 이제 딱 지도만 보면 대충 감이 와요. 저도 지금 지도를 딱 보고 있는데 이 구성역 인근이 어떻게 생겼냐면은요.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가 이거 구성역이거든요. 일단 여기 보면 다 이렇게 메인처럼 보이지는 않죠. 여기 아파트가 하나 있는데 그나마 대단지로 보여지는 아파트가 이 아파트예요. 여기 보면 GTX 용인역이 나오죠? 여기가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1차 아파트예요.
그나마 대잔지로 있는 아파트로 보여지죠? 근데 얘의 연식이 어떻게 됐냐면요. 15년에서 25년 아파트예요. 이 아파트 색깔을 보면 이 주변의 아파트의 연식을 알 수 있는데 얘가 지금 요 색깔이거든요. 지금 구성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을 보면 다 갈색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 주변의 아파트들이 다 어때요? 아까 지금 구성역 인근에 있는 아파트들이 다 오래된 아파트다. 오래된 아파트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생각을 할 때, 용인 지역의 향후에 입주 물량이 적고, 그리고 GTX A 노선의 수혜 지역인 거를 우리가 알아냈어요. 그런데 딱 지도를 봤더니 다 오래된 아파트밖에 없어요. 네. 심지어 제가, 여기를 봤더니 45평이 이 삼거마을 삼성 레미안 45평 가격이 6.7억이에요. 6.7억이 매매가라는 얘기는 지금 보면은 다른 데 거의 전세가예요. 1년 사이 많이 뭐 그랬을 수 있죠. 그리고 여기에 새 아파트가 하나 지금 지어지고 있어요. 그 아파트 이름이 용인 구성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분양권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입주 예정이 내년 7월이에요. 매매가를 봤더니 2억 9,500만 원에서 4억 2,700만 원 정도까지. 현재 분양권 피가 한 500만 원 붙어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여기 보이시나요? 여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물론 제가 입지를 봤더니 여기는 구성역에서 꽤 떨어져 있어요. 과연 이 구성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구성역 세권이라고 볼 수 있는 건지, 이게 또 얼마나 가까운지는 이럴 때는 정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일단 가격이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 굉장히 저렴하다라는 거. 그리고 신축 아파트의 메리트가 있다라는 거. 이 두 개는 어떻게 보면은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여기까지는 지금 뭐예요?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정보로서 다 알아낸 거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발품을 팔아야 돼요. 저희가 여러 가지 정보를 통해서 용인 지역의 입주 물량이 적고 GTX A 노선에 수혜지고, 근데 구성 지역에는 구축 아파트가 많고 향후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가 있다라는 거를 일단 알게 됐어요. 그러면 이때부터는 실질적으로 현장에 가서 여기가 얼마만큼 그 역에서 떨어져 있는 건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여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실거주로는 쏘쏘. 네. 근데 이제 우리가 투자의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거랑 실거주랑은 조금 다르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그동안에 가격이 많이 빠졌다, 다른 지역들에 비해서라고 하면
투자 입장에서는 또 관심이 있을 만해요. 근데 제가 여기 얘기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GTX 노선 중에서 이렇게 아파트 값이 싼 데가 없어요. 네. 일단은 용인 지역은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관심이 있었던 동탄으로 한번 가볼게요. 동탄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입주 물량이 굉장히 많았잖아요. 동탄은 지금 보면은요, 지도가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동탄 여기 보시면 여기가 동탄역이거든요. 여기 입주 예정, 입주 예정, 입주 예정, 입주 예정. 지금 동탄 지역에 들어선 데들은 이 동탄역 인근이 아니라 이쪽 지역에 있는 그 아파트들, 기존 아파트들이에요. 그래서 동탄역 근처에 있는 아파트들은 향후에 입주 예정인 아파트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저희가 비교를 해볼 수 있는 게 동탄역 반도 유보라 아이파크가 있어요. 이 아파트의 평형별 분양가를 보면은요. 24평이 2억 9천, 29평이 3억 5천, 33평이 3억 9천, 38평이 4억 3천만 원이었어요. 준공일이 지금 2017년 9월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시세가 볼게요. 33평형 동탄역 반포 유보라 얼마일까요? 분양가는 3억 9천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동탄하고 있습니다. 2년 전에 분양한 33평형 3억 9천짜리 동탄 아파트. 지금 현재 시세 나왔습니다. 볼까요? 5억, 8억, 4억 5천. 야, 8억, 9억, 6억, 4억 5천. 답도 나왔습니다. 답이라 그러기에는 지난 9월 달에 국토부 실거래가로 7억 8,700 찍었습니다. 2년 전에 3억 9천짜리가 지금 7억 8천이에요. 그럼 2년 만에 얼마 올랐어요? 2년 만에 얼마 올랐어요? 3억 9천이 7억 9천 됐습니다. 2년 만에 4억 올랐습니다. 4억 올랐어요. 4억 올랐어요. 이런 거 우리가 뭐라고 하죠? 로또 아파트. 너무 그렇게 놀라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우리가 동탄 지역에 입주 물량 분석했었잖아요. 입주 물량이 그동안 어땠어요, 동탄이? 우리가 4개 지역들 중에서 입주 물량이 가장 많은 지역이 동탄이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향후 3년 동안에도 많이 예정돼 있는 데가 동탄이에요. 그럼 이 동탄이라는 지역을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이 동탄이
GTX A 노선이 뚫리게 되면 삼성역까지 17분 만에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입주 수요와 입주 물량 그거 데이터로 분석을 했을 때 동탄 지역의 자체적인 수요는 많지 않았어요. 이게 그러면 동탄에 있는 사람들이 다 어디로 일을 하러 간다는 얘기예요? 서울 지역으로 일하러 가는 거죠. 서울의 집값이 원체 비싸니까 서울의 전셋값으로 동탄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동탄으로 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봤지만 용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성역이 들어서는 거는 맞아요. 그 구성역이 들어서는 건 맞는데 그 주변 지역이 다 어땠죠? 허허 벌판에. 그리고 오래된 아파트들밖에 없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그렇게 환경 자체가 좋지가 않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 입지를 분석할 때는 제가 처음에는 그 입주 물량을 분석을 하고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들어가 보면 약간은 현실적으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주 물량을 가장 먼저 보는 게 맞는데 그래도 세밀하게 다시 한번 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동탄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 3억 9천짜리가 2년 만에 지금 국토부 실거래가 7억 8천 찍었어요. 그쵸? 그런데 저희가 또 한번 분석을 해볼게요. 아까도 제가 지도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앞으로 동탄 지역에는 입주 예정인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보면 동탄역 삼성그린 코아, 동탄역 유림 노르웨이 숲 아파트,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뭐 예정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이들 아파트들이 분양가가 얼마였는지 지금 볼까요? 동탄역 삼성그린 34평이 분양가가 4억 7천이었어요. 그리고 내년 7월 입주 예정인 동탄역 롯데캐슬 아파트 41평형이 분양가가 5.7억이었어요. 누가 와서 계속 뭐라 그러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의 신축 아파트랑 비교를 할 때, 네, 제가 차단했습니다. 지금 보면은 동탄에 내년, 내후년에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들의 분양가가 어때요? 여러분들이 볼 때. 34평이 4.7억에 41평이 5.7억에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 생각은 GTX A 노선이 뚫리는 때가 2023년인가 그렇거든요. 그러면 그때가 되면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 실거래가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이게 제가 입주 물량만 놓고 여러분들한테 처음에 네 군데를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 이미 거기에 있는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 아파트를 사서 가격이 올라야 되는 투자자들의 입장에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물량이 많은 지역으로 들어가야겠어요. 교통 호재가 있는데 물량이 많은 지역이 유리하겠어요? 물량이 없는 지역이 유리하겠어요? 물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겠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싸게 사서 비싸게 팔아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잠실에 거기 그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에 헬리오시티를 투자하는 방법은 많은 방법이 있겠지만 그 헬리오시티에 재건축이 되기 전에 조합원 자격으로 들어가서 그걸 기다려가지고 헬리오시티 분양받으면 굉장히 많이 남았겠죠.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면 또 한 번 헬리오시티를 싸게 잡을 수 있는 때는 헬리오시티의 입주 시기, 헬리오시티가 물량 폭탄이 떨어졌을 때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동탄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들이 많고 주변에 어때요? 계속 발전을 하고 있는 그런 데잖아요. 이런 지역에 입주 물량이 많아서 가격이 떨어진다라고 하면 매수를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타이밍이 좋을 수가 있는 거죠. 입주장까지 기다리는 것도 저는 맞다고 보고요. 지금 상황 같은 경우에도 이미 투자자들이 한번 쓸고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뭐 투자를 조장하거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투자를 조장하거나 뭐 여기를 투자하세요 이렇게 찍는 사람이 절대 아니에요. 저는 그냥 여러분들이 관심 있어 하는 지역에 대한 분석을 해드리는 거지 제가 이 지역에 투자를 하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닌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 2기와 3기가 함께 투자를 할 지역을 찾는 거니까 우리가 그러면 어디에 가서 보는 게 좋을까라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그야말로 우리는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탄 지역을 우리가 분석을 했더니 입주 물량은 많으나 앞으로 교통 호재가 예정되어 있고 지금 현재 분양가가 시세 대비 굉장히 싸더라. 그쵸? 물론 뭐 다른 지역을 가볼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입주 물량이 많이 예정돼 있는 경우에는 우리가 만약에 현장을 간다라고 하면 뭐를 알아봐야 될까요? 피가 얼마만큼 붙어 있는 건지. 어떻게 보면 분양권을 프리미엄을 주고 사는 사람들을 이해를 못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3억 9천짜리 34평형이 지금 이제 국토부 실거래가를 7억 8천 찍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현재 동탄은 GTX A 노선이 개설되지도 않았어요. 근데 부동산 가격이 실제로 오르는 때는 교통 호재가 뚫리는 때예요. 그러면 지금이 2018년이죠. 2019년이죠. 이제 다 갔다고 쳐서 2020년, 2021년, 2023년까지 앞으로 3년이 남아 있어요. 이 실질적으로 가격이 오르기 전까지는. 그럼 이때 중에서 적절한 타이밍을 잡아서 가격이 많이 떨어졌을 때 들어간다라고 하면 분양가보다는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동탄 지역에는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저희가 책상 앞에서 앉아서 그리고 숫자와 데이터만으로 세울 수 있는 가설이에요. 이 가설을 또 한번 우리가 어떻게 해야겠어요? 이제부터는 어디로 가야겠어요? 부동산 현장으로 직접 가서 우리가 세운 가설이 맞는지, 실질적으로 실거래가는 얼마인 건지, 프리미엄은 어느 정도 붙어 있는 건지, 투자자들은 얼마나 왔다 간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세세한 정보가 필요한 거고, 발품을 팔러 현장에 가서 또 하나 봐야 될 거는 단지별로 다 차이가 있어요. 여기서 입주 예정인 물량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로열 아파트, 로열층, 로열동 뭐 이런 로열이 붙을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면 뭐 GTX A 노선에서 가까운 아파트가 언제인지 뭐 그쵸 뭐 학교라든지 뭐 그 아파트 단지 내에서도 대장주가 어딘지 이런 아주 세밀한 정보들은 이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부동산의 발품이 되게 중요한데 발품도 무식하게 파는 발품은 발만 아파요, 정말. 이렇게 사전에 팩트들을 다 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현장에 가서 직접 볼 것만 딱딱딱 보고 오면 발품 파는 게 굉장히 효율적이 되는 거죠. 일단 우리가 동탄까지 봤어요. 그런데 벌써 시간이 11시가 넘어갔어요. 그래서 오늘은 광명까지 한번 더 보도록 할게요. 또 우리 기록 씨의 관심인 광명, 그리고 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광명 볼게요. 제가 기록 씨 투자가, 아니, 우리 멤버 중에 한 분이 투자를 했는데 그분의 투자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투자를 하는 초보자들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광명에 내가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신안산선 호재를 가장 먼저 염두에 두고 가야겠죠. 그러면 신안산선이 어디에 뚫리는지 알고 가야 돼요. 신안산선 어디에 뚫리는지 한번 찾아볼게요. 네. 신안산선을 찾아봤더니 신안산선 뚫리는 지역 주변이 어떤가요? 그 아까 얘기했었던 일직동 근처. 여기 보니까 코스트코 광명점이 있고요. 주변이 휑하네요. 지도만 봐도 신안산선 인근 휑하죠, 휑해. 지도만 봐도 휑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안산선이 뚫리는 이 역세권은 광명의 중심가는 아니죠. 광명의 중심가라고 하면 철산역, 그쵸? 아니면 광명 사거리가 되겠어요. 제가 봤을 때는 신안산선이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광명시 자체의 호재가 되기는 조금 힘들어요. 왜냐? 신안산선이 뚫리긴 뚫리는데
광명의 핵심가하고는 거리가 있단 말이에요. 철산역하고도 거리가 있고 광명 사거리하고도 거리가 있어요. 그러면 신안산설이 뚫리는 것만으로는 광명 전체 호재가 되지는 못해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우리가 광명을 간다, 광명을 본다라고 한다면 가치가 있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한번 볼게요. 광명역 파크자이, 광명역 서밋 플레이스 이렇게 광명역 인근 같은 그 데에도 이제 막 분양하는 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제가 봤더니 광명역 파크자이가 제가 봤을 때는 현재로서 광명역 근처에 대장주인 것 같아요. 근데 얘가 언제 입주를 했냐면 얘도 아까 그 동탄이랑 같은 시기예요. 2017년 7월. 그러니까 2년 전에 광명역 파크자이가 입주를 했어요. 광명역 파크자이의 분양가를 보면은요. 26평이 3억 4천이고요. 35평이 4억 3천이고요. 39평이 5억이에요. 아까 그 저희가 봤었던 동탄이랑 비교하면 같은 평형인데 어때요? 광명이 분양가가 더 비싸죠? 훨씬. 그럼 지금 현재 가격이 얼마인지 한번 볼게요. 지금 현재 광명 파크자이 35평 분양가 4억 3천이었던 얘는 실거래가가 얼마일까요? 광명역 파크자이 분양가 4억 4천. 지금 현재 실거래가 얼마일까요? 시세 평균가 얼마에 형성돼 있을까요? 10억? 7억? 8억? 12억? 7억? 10억? 9억? 아, 네. 지금 현재 시세 평균가가 9억 5천이에요. 얘 얼마 올랐어요? 4억 4천에 분양했는데 지금 9억 5천이에요. 얘 얼마 올랐어요? 2년 만에 5억. 동탄 4억 올랐고 광명 5억 올랐어요. 네. 대투더박 대박. 오늘 완전 오늘만큼 제 그 유튜브 실창에 대박이 많이 나오는 날은 처음이네요. 이게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묻는 것 자체가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네. 근데 앞으로도 이런 투자 기회는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돈은 이렇게 버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이제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앞으로 광명 지역을 제가 만약에 광명에 투자를 한다라고 하면 어디를 갈까? 광명 지역에 앞으로 입주가 예정돼 있는 지역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광명역 태양대시양이 나오더라고요. 광명역 태양대시경은
대시양은 광명시 일직동 236단지 3번지며 입주 시기는 2020년 1월로 예정이 되어 있으며 지금 현재 총 세대수는 1,500세대입니다. 중요한 건 분양가겠죠? 분양가를 한번 봤어요. 36평이 5.2억이에요. 36평이 5.2억이다. 아까 그 광명역 파크자이 봤죠? 광명역 파크자이 35평이 지금 얼마라고요? 얼마라고요? 9억 5천. 근데 광명역 태양대시양 36평형 분양가가 5.2예요. 약 2년 뒤에 입주한대요. 얘 프리미엄 얼마 붙었을까요? 예. 입지는 광명역 파크자이랑 맞먹습니다. 바로 그 광명 그 GTX A 노선 그 신안산선 바로 옆에 있어요. 제가 만약에 광명에 투자를 한다고 하면 이런 데 투자를 하겠죠. 네. 그러니까 교통 호재라고 해가지고 투자를 할 때 가장 큰 실수가 이런 거예요. 우리 봤죠? 용인에 지하철 들어선대, 동탄에 들어선대, 광명에 신안산동 간대. 근데 그게 어디에 가냐는 거예요. 광명도 넓고 동탄도 넓고 용인도 넓어요. 봤더니 용인 같은 경우는 구성역이야. 원래 용인 중심가에서 멀어. 광명 같은 경우에도 여기 원래 중심가랑 멀어요. 그러면 원래 중심가가 이 교통 호재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것인가? 저는 그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투자를 하거나 교통 호재 때문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입지를 정확하게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물론 제가 광명 뭐 재개발 지역이라든지 무슨 그런 뭐 저 철산이랑 광명 같은지 그 광명 사거리가 거리가 멀단 말이에요. 그러면 걔네들이 과연 신안산선의 호재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지 저는 호재 지역이라고 보기에는 물론 호재는 호재일 수 있어요. 왜? 바로 옆에 오르니까. 근데 직접적인 호재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봐요. 더 많이 오르는 지역은 지금 아까 보여드렸던 광명역 파크자이처럼 바로 교통 수혜 지역이 될 수 있는 지역이 교통 호재로 인해서 받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벌써 11시 20분이에요. 저 1시간 20분 돼가지고 일단 우리가 처음에 4개 살펴봤던 지역 중에서 일단 3개 살펴봤고요. 나머지 한 군데 남았죠. 고양시는 제가 지금 3개 해드렸으니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원리를 알려드려요. 그러면 제가 하는 거를 따라서 여러분들도 그냥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사람들이 뭐 쪽집게 강사다 이런 거 제가 뭐 지역을 외우거나 이래서 이거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그냥 로직대로 가는 것밖에 없거든요. 근데 제 로직이 전혀 어려운 로직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는 이 로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또 결정을 해야 될 게 2기와 3기가 통합이 되면서 우리는 이제 부동산 임장을 12월부터 같이 다닐 예정이잖아요. 그러면 이 4개 지역들 중에 여러분이 제일 먼저 가고 싶은 지역을 투표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12월 14일 날 함께 갈 지역 어디를 원하시는지 오늘 지금 제가 4개 지역 분석해드렸잖아요. 우리 어디 갈까요? 기록님 강명? 다른 분들 우리 동탄, 동탄, 2, 3기 분들 가고 싶은 지역을 알려주세요. 지연님 동탄, 동탄, 고향. 첫 번째 임장지를 오늘 저희가 이 이론적인 분석을 통해서 결정하는 거예요. 동탄. 지금 멤버들 중에 제일 많이 나오는 지역은 동탄, 광명 동탄. 저희가 일단 동탄을 그러면 먼저 가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지금 동탄을 먼저 가기를 원하시니까 저희가 2주 뒤에 동탄 임장을 함께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 밤인데 여러분들 열심히 들어주셔서 감사해요. 기록님, 저희 광명도 가기는 갈 거예요. 근데 저희가 먼저 갈 지역을 지금 정하는 거예요. 네, 저희가 이제 정말 언제 같이 부동산 임장을 다닐 수 있는 날이 오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날이 오네요. 저희 임장 라이브요,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알겠습니다. 저희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굿밤 되세요.